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예제를 따라하면서 기본 기능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강의마다 자료가 필요한데요. 메일로 전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송된 메일의 자료를 수업 전에 컴퓨터에 저장하신 후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파워포인트 버전은 2013으로 설명을 하고요. 2013 이상 버전은 화면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2010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메일로 전송받으신 파일을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신 후에 수업을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자료 중에 PPT 1강 예쁜 꽃말 모음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포인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파워포인트의 화면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맨 위에 상단에 여러분이 열어놓으신 파일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PT 1강 예쁜 꽃말 모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명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작은 도구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영역을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해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 탭을 눌러서 또 저장 메뉴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위에 빠른 실행 도구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을 자세히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세히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만약에 다시 누르시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저처럼 새로 만들기에 체크가 없는 분들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빠른 실행 도구에 새로 만들기 명령 도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쇼 등과 같은 요 공간을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도구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리본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 리본 도구는 탭을 누르실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홈 탭을 눌러보세요. 자, 홈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본 도구가 바뀌면서 각각의 탭마다 그룹별로 명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글꼴 크기를 조절하세요 라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이 메뉴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익혀두셔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수업을 따라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시기 전에 메뉴들이 뭐가 있나를 한 번씩 다 눌러보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가 5개가 보이는데요. 자, 이 공간을 미리 보기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내용이 보이는데요. 자, 이 오른쪽 공간이 바로 편집 공간이죠.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슬라이드 눌러주세요. 1번 슬라이드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미리 보기 창과 슬라이드 창 사이에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되는 지점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공간, 너비를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슬라이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좌측 왼쪽 미리 보기 공간을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수업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 놓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위에 보시면 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숫자들이 보이죠? 눈금자입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자, 먼저 보기 탭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사항을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 하시려면 메뉴들을 익혀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기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표시 그룹에 눈금자에 체크가 되어 있나를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탭을 먼저 누르시고 표시 그룹에서 눈금자에 체크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자가 표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미리 보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창으로 보는 이 구조가 기본입니다. 보기 탭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보기에 기본이 눌러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바꾸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5개 슬라이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요,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5번 슬라이드, 5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복사하거나 하실 때 편리한 보기 형태죠. 자,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1번 슬라이드에 클릭을 하고 기본을 누르시거나 또는 1번 슬라이드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기본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보기 탭의 메뉴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기본,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 다음 뭐 마스터라든가 또 표시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보기 탭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현재가 기본 보기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고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축소와 확대 버튼을 바로바로 눌러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PPT를 작업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에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꾸미고자 하는 이 내용이 경쾌한지 아니면 차분하게 진행할 것인지 등의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테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슬라이드 크기는 한글, 문서 작성을 기준으로 보면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A4로 인쇄를 할 건지 B5로 할 건지 여백은 얼마로 할 건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도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3부터는 와이드 스크린, 즉 16대 9 비율로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곳의 공간이 4대 3 스크린이다 또는 16대 10이다 라고 했을 때 또는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부분을 눌러서 슬라이드 크기를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16대 9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만 보여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분위기 아니면 경쾌한 분위기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 이 부분에 자세히 테마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생긴 버튼이 더 자세히 내용을 펼쳐서 보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부분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테마,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이 템플릿은 조금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많이도 보이고 또는 적게 보일 수가 있는데 개념을 말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골라 볼게요.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온이라는 거 선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왼쪽에 미리 보기 창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전체 5개 슬라이드에 모두 똑같은 테마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률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테마 디자인 메뉴의 디자인 탭의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들 꾸며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마를 지정하시는데 테마들이 사실은 조금 식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테마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템플릿을 고쳐가면서 쓰시려고 하려면 조금 단계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테마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맨 첫 번째 오피스 테마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아무런 테마를 지정하지 않는 게 오피스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이 테마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요. 자, 다시 자세히 버튼 눌러서 맨 첫 번째 오피스 테마를 눌러주시면 처음 상태로 테마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작업을 각각의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홈 탭을 누르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 글자가 미리 써져 있지만 여러분이 쓰고자 할 경우에 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할게요. 그럼 홈 탭,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룹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자, 슬라이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보여지는데요. 각각의 이름들이 고유하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목 슬라이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시라고 했을 때는 잠시 재생 버튼을 중지로 해놓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신 다음에는요, ESC를 누르시거나 키보드에서 또는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하시는 것이 맞고요. 부제목을 입력을 하실 때 이 상태에서 보통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제목 입력하시는 건 별도의 개체이기 때문에요. 이 빈 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부제목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하신 후에는 ESC, 키보드 ESC를 누르시거나 빈 곳을 클릭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왼쪽에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내용이 같죠? 자, 1번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쓰신 이름이 입력된 것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을 할 건데요.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드린 파일이 없어지고 이 상태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탭을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장할 곳, 위치, 지금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PPT 1강이라고 놓은 곳에다가 자료를 저장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에 어떤 장소든 여러분이 아는 장소면 됩니다. 이 파일 이름 끝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PPT 1강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가로 열고 여러분 이름으로 써주시고 저장.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강의가 끝날 때 1강 요 자료를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확인은 자, 이 맨 위에 상단에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있죠? 자, 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글꼴을 바꾸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이 첫 번째 제목의 글꼴을 바꾸실 때 드래그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자, 글자 개체가 지금 달라요. 드래그를 유선쪽까지 못하죠. 자,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하실 건데요. 자, 다시
ESC를 한번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Shift 키를 누르고 예쁜 꽃말 모음 글자 위에서 클릭. 자, 그럼 조절점 보이시죠? 계속해서 Shift가 눌러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개의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틀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개의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모양을 바꾸실 겁니다. 자, 글꼴은요, 여러분이 뭐 글꼴을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자, HY 헤드라인 M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개체에 있는 글꼴을 동시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ESC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마무리를 하실 때 부분적으로 하실 때는 자, 이 부분 꽃말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꽃말만 드래그해서 자, 글꼴 그룹에 보시면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자, 80으로 키워 볼게요. 그리고 글꼴 색을 자, 진한 빨강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실 땐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체의 글꼴을 공통적으로 바꾸실 때 Shift 키를 눌러서 글꼴을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올게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작업을 세 번째처럼 만드실 건데 글꼴을 휴먼 아미체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제목 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내용 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글꼴을 휴먼 아미체라고 있는데요. 아마 기본 글꼴체라서 다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꼴에 따라서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선은 휴먼 아미체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같이 바뀌죠. 자, ESC 누르시고 장미라는 글자만 따로 선택을 해서 자, 이 글자만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66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지정을 해서 이 글자만 좀 다르게 효과를 내보도록 하고요. 자, 뭐 요 사이를 하나 좀 띄워볼까요? 네, 이렇게 띄워서 자, 그 다음에 아래 내용들을 표현할 때 자, 요 앞에 점을 우리가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핑크색 장미는 앞에 핑자 앞에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기호는 자동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자, 이 홈 탭의 슬라이드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 레이아웃을 눌렀을 때 현재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이름이 제목 및 내용입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 칸에는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거 보면 핑크색 앞에는 기호가 붙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호를 자,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는 게 아니고요. 자, 한 번 더 눌러서 원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백스페이스 두 번 눌러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시려면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자, 핑자 앞에 다시 한번 클릭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기호 없이 줄만 바꾸는 겁니다. 그냥 엔터는 단락을 구분하는 거고요. Shift 키와 엔터를 같이 치면 줄 바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줄만 바꾸실 때는 Shift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머리 기호를 장미 그림으로 바꿔볼 건데요. 자, 글자를 선택하실 때는 이 기호부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글자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글자만, 노란색부터 이렇게 글자만 드래그 하시고, 홈 탭에 보시면 단락 그룹이 있어요. 단락 그룹에, 자, 글머리 기호. 자, 요게 글머리 기호인데요. 글머리 기호 모양을 바꾸시려면 요 끝에 역삼각형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밑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림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는 2010 버전은
클립아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아마 조금 달라 보이실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2013부터는 빙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서 바로 온라인에서 인터넷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빙 검색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장미라고 쓰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장미 그림을 불러내셔도 됩니다. 자, 저는 빙 검색, 빙 이미지 검색에 장미라고 쓰시고 엔터. 자, 그런데요. 이런 그림들은 사실 글머리 기호로 쓰기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위에 보면 필터링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형을 눌러서 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투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을 눌렀을 때 좀 글머리 기호로 쓰기에 적합한 이미지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글머리 기호를 자, 다시 선택을 하시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림으로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그림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서 그림을 선택을 하실 때 자, 그림으로 선택할 때 이 그림은 이미 그림이 아닌 기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크기에서 이 그림의 크기죠. 글머리 기호의 크기를 한 130% 정도로 좀 키워서 그러니까 글자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크기로 비율을 한 30% 증가를 시켜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기호가 조금 커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호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눈금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앞에 역삼각형이 있고요. 아래 삼각형이 있죠. 요 간격만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호는 그대로 두고요. 글자만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아래 삼각형 요 부분을 들이가시면 됩니다. 자, 요 아래 삼각형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끌까요? 이렇게. 그러면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은 스페이스로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금자에서 이렇게 간격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줄간격이라고 해서 단락 그룹에 보시게 되면 줄간격이 있습니다. 줄간격을 찾아서, 자, 줄간격, 이 아이콘 찾아서, 명령을 찾아서 1.5로 조절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 그러면 1.0과 1.5 사이 1.23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줄간격 옵션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1.5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 빈 공간은 그림을 하나 넣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눌러주시고, 자, 이미지 그룹에 보시면 그림과 온라인 그림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2010은 온라인 그림이라는 게 없고 클립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만 좀 달라요. 그럼 제가 메일에서 전송해드린 그림을 가지고 하시려면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곳에 가서 자, 장미 1이라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삽입.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림 끝에 보시면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점이 보이죠? 이 점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고요. 그림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을 때 열 십자 모양으로 보이면 자, 이렇게 드래그를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된 그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자, 클릭하고 딜리트,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삽입 누르시고 온라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새로 열지 않고 파워포인트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장미 그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빙 이미지 검색 장미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아까 글머리 기호에서 장미 그림을 검색해서 가지고 오시는 방법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장미 그림 하나를 선택하고 삽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 인터넷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장미 그림을 저장하셨다가 가져오시는 방법이나 또는 제가 드린 삽입에서 그림을 눌러서 저장한 그림을 삽입하시는 방법, 어느 방법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그림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정도만 간단하게 저희가 그림은 3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셔서 크기나 또는 위치를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하시는 연습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십자 모양에서 이동이고요. 조절점에 놓고 크기를 조절하시는데요. 자, 이때 탭을 보시게 되면 보기 탭 옆에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식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림 도구의 서식을 눌러보시면 그림 스타일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림 스타일 중에서 6번째 부드러운 가장자리 직사각형을 한번 눌러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꾸미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꾸미신 거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는 지우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작성한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2개 슬라이드 완성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홈 탭을 누르시고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이라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할 거예요. 빈 화면 눌러주시게 되면 자, 세 번째 빈 화면 슬라이드가 나오죠. 그거를 자, 지금 이렇게 한번 꾸며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는 그림을 하나 가져오실 건데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삽입, 자, 그리고 그림, 그리고 제가 드린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장미 1 선택하시고 삽입. 자,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보다 그림이 작기 때문에 조절점으로 슬라이드 크기만큼 여러분이 늘려주실 때 이때 오른쪽 하단에 빼기 모양 있죠? 축소 버튼을 조금 몇 번 눌러서 이 테두리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절을 해서 이 슬라이드 크기만큼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그림이 더 커지면 그 부분은 잘려서 쇼를 할 때 일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 누르시고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게 되면 도형이 있습니다. 자, 도형 중에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그림보다 조금 작게 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도형은 2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도해하시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하나를 그리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 자, 위에 보시게 되면 도형 채우기가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 누르시고 채우기 없음. 자, 그 다음 도형 윤곽선 누릅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자, 여기 테마색 중에 황금색 강조사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 효과를 넣습니다. 빈 곳을 클릭하셔서 테두리 효과를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써야 돼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또 삽입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누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오면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그때 원하시는 장소에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크게 맞출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글자 씁니다. 장미라고 쓰시고 영어로 로즈라고 써볼게요. 자, 요렇게 쓰시게 되면 글자를 이제 바꾸셔야 될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글자는 계속 헤드라인 제로 할게요. 제목이니까. 그리고 글자 크기는 한 7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하신 영역보다 글자가 커지니까 자, 오른쪽 세로 여기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좀 적당히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글자가 커지죠. 자, 그리고 얘를 이동하실 때는 요 선에다 놓고 이렇게 잘 이동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그림이나 직사각형이 드래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장미라는 텍스트 상자에 이 테두리 선에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때 글자가 움직여집니다. 자, 이 글자의 색상을 바꿀 건데요. 자, 색상은 여기 있는 장미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홈탭에 보시게 되면 글꼴에 우리가 글꼴색을 여기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색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장미 안에 있는 이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스포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스포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미색 중에서 이 분홍, 진한 분홍색이 있는 곳을 클릭할 거예요. 자, 글자를 드래그하고 글꼴색을 눌러서 스포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미 안에 장미색 중에서 좀 진한 발광 색을 클릭을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글자 색이 이 이미지 중에 내가 선택한 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포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드래그 하시고 글꼴색을 바꾸실 때 스포이트를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곳에 색상을 요거 작은 사각형을 보시면서 자, 요 부분을 보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을 추출해내는 기능이고요. 자, 요 루즈만 글자 크기를 조금 작게 할게요. 한 48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리기 도구 서식.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보시게 되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자, 거기에서 텍스트 효과를 누르십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을 누르시고 워드 아트 스타일 중에 보시면 텍스트 효과가 있는데요.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세요.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네온 중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네온 중에 황금색 8pt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장미 글자 옆에 네온 효과를 하나 넣어서 꾸며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홈탭이 눌러져 있는 상태의 그리기 그룹에 보시면 이 그리기 그룹의 이 도형 중에 맨 첫 번째가 텍스트 상자예요. 이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메뉴를 좀 익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삽입 탭 그리고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자, 이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죠. 콤마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모양은 휴먼 아이체나 휴먼 편지체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자, 글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서 고르시면 돼요. 휴먼 편지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굵게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연습하셔야 될 거는 선택을 잘 하셔서 이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작업하신 거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는 샘플 예제로 한번 더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성하신 순서대로 다시 재생하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작업하시는 순서는 다 별도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서 장미로 하셔도 되고요. 다른 꽃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